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법원이 어떠한 명분으로, 어떠한 이유로 무슨 메시지를 담아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법원의 이야기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이건데 자, 첫 번째, 세 개로 저희가 하나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첫 번째, 직무 배제는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재판부의 말은 이렇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몰각하는 것이다. 라고 법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법원의 메시지가 크게 3개 정도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자, 몰각하는 거이다. 그러니까 검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법적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다. 누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 법원이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어제 법원의 판결,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온 문장 중에 좀 마음에 확 박히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감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장의 관계가 부하냐 아니냐 갖고 지난 국감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법원의 해석은 맹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맹종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네. 맹종,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지금 몰각이라는 표현을 썼다. 일단 재판부가 보통 효력 정지에 대한 간단한 재판일 때 이렇게 부연 설명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집행정지 사건 수십 건 했다고요. 예.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정문 제가 받아가지고 지금 뽑아왔어요. 예. 뽑아왔는데 이런 결정문 저 수십 건 해봤지만 처음 봤어요. 법원이 네네. 왜냐하면 집행정지 결정문은 심플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이 된다.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 인용하고 시시비비는 본안소송 가서 다퉈라. 이게 집행정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페이지냐면 뽑아보니까 무려 10페이지예요. 예. 10페이지인데 집행정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집행정지라고 하는 것은 처분이 적법하냐 부적법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처분의 상대자, 처분의 대상자한테 이런 손해가 발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손해는 어떤 손해냐면요. 돈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돈으로 보전하기 어려운 그런 손해다. 예컨대 내가 검찰총장인데 총장 측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직무집행이 정지됐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리 돈을 천금만금을 갖다 준다고 한들 그 내 자존심이나 그런 것들에 내 그 직무집행이 연결성이나 이런 것이 회복이 되겠느냐.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떤 부분에 다 꽂혔냐면 내용을 갖다 딱 보니까 인사권 전횡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부장판사가 그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두 번째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갖다가 거치고 세 번째로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 몇 명 안 되거든요. 헌법에 몇 명 있고 일반 개별법에는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검찰총장을 실질적으로 해임한 것과 뭐가 다르냐. 지금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일개 법무부 장관이 전횡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 이런 표현이 딱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갖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은 아니 총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장관이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검찰총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임을 갖다 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검찰청법 등 그런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이게 검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모욕적으로 느껴야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장관 입장에서 볼 때 장관 입장에서 볼 때. 일개라는 표현은 정혁준 변호사님이 이제 붙이신 거고 판결문에는 장관이라고 나왔죠. 네네, 맞습니다. 예, 일개란 표현 없습니다. 일개라는 표현 없다는 것. 자, 하나하나씩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두 분 말씀 중에 다 나왔습니다. 일단 주요 세 가지 판단 내용 다 보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몰각이라는 거.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총장, 장관에게 맹종 안 된다. 김연아 의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부하 논란의 직격탄.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조금 전 김연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법원이 말했던 맹종을 요구했다는 반증이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사권 전행 안 된다. 추미애 장관에 향한 일침.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은 사법심사 대상이다. 검찰총장 인사권으로까지 전행 않도록 필요성을 엄격히 숙고해야 한다라고 추 장관의 인사권 전횡에 대해서 법원이 일침을 날린 대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법원의 메시지 세 가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원의 메시지부터 다시 한번 좀 간략간략하게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직무배대가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재판부의 의견이 자, 직무를 배제하는 건 중립을 보장해야 되는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른바 부하 논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하게 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 세 번째,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인사권 전행 안 된다. 거기에 더해져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재량권 일탈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건 사법심사 대상이다.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말고 인사권으로까지 전행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을 엄격히 숙고해야 한다라고 법원이 일침을 추 장관에게 날리고 있는 대목입니다.